Everyday Genie.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월이 됐어요. 꽃도 피고 날씨도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은 1년 중에 몇 월에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정답은 바로 5월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5월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정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곳 또는 가족을 말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달이에요.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 날들마다 선물도 사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는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갑이 많이 얇아지는 달이에요. 지갑이 얇아진다는 것은 지갑 안에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없어져서 지갑이 이렇게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5월이 되면 벌써 5월이네.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5월에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5월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이렇게 가족이나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날들이 5월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5월을 공식적으로 가정의 달로 정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달인데요. 날씨도 한몫해요. 5월에는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고 꽃도 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날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은 한국에서 쉬는 날이에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회사도 쉬어요. 한국에서 이런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 정한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날의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1923년에 방정환이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래요. 그 시절에 한국은 아주 힘든 시기였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기가 힘들고 또 즐거워하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그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방정환 선생님은 사실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기도 해요. 그전에는 어린이를 그냥 아이라고만 불렀는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는 뜻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리다라는 단어와 사람을 뜻하는 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단어 자체에 이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어린이날에는 한국 가족들은 무엇을 할까요? 보통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가장 흔한 일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롯데월드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이렇게 놀이공원에 많이 갔었는데요. 놀이공원에 어린이날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인산인해라고 말하는데요. 인산인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산처럼 그리고 바다처럼 많다는 뜻이에요.
어린이날이 되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선물도 많이 사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곰인형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을 어린이날에 사주셨었어요.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받기도 했지만 보통은 선물을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줍니다. 요즘에 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기, 뭐 장난감일 거고, 여자아이들은 요즘 캐릭터 상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핫쇼핑이라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형이나 아니면 캐릭터, 뭐 스티커, 아니면 장난감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원에 가면은 가족들끼리 어 2인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또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날은 어린이가 왕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죠.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날만큼은 회사도 안 가기도 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어린이들끼리 학교에 가면 어린이날에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날입니다. 네, 다음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격식 있고 존경의 마음을 담은 단어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버이날이라는 그 단어에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인 거죠. 어버이날은 아쉽게도 어린이날과 다르게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버이날이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어버이날의 상징은 빨간 카네이션인데요. 한국에서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여기 달아드려요. 어,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카네이션 문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카네이션 문화는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 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원래 어버이날은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을 기리는 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973년에 아버지도 함께 기리자라고 하면서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빨간 카네이션에는 꽃말이 있어요. 이 꽃말은 어버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이 카네이션과 함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멀리 사는 자녀들도 많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은 또 평일이라면 만나기가 힘드니까 카톡이나 전화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 되면 주말에라도 아니면 당일에 시간을 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꼭 같이 식사를 하고요. 또 선물도 같이 드리는데요. 온라인에서 어버이날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강에 좋은 홍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런 선물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은 용돈 아닐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저도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밥을 사드리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버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한국의 오래된 가치관인 효도 때문이에요. 효도라는 단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잘 돌봐드린다 라는 것을 뜻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효도가 사람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화는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아서 생겼는데요.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지금도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아주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른들이 물건을 줄 때는 두 손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그 후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인사할 때도 한국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예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날입니다. 네, 다음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깊은 존경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스승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인 세종대왕의 생일이에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 글자를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자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쉬운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고 또 받는 것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스승의 날에는 비싼 선물을 드리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드리거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만큼 깊어요.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왕, 그리고 스승,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를 똑같이 존경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의 역할이 부모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도 어버이날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5월에 특별한 날이 하루 더 있는데요.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는 결혼한 두 사람, 남편이랑 아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부부의 날은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21일일까요? 여기 귀여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2하고 1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랑 1을 합쳐서 21일로 정했대요. 너무 귀엽죠? 네,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2007년에 공식 기념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은 부부가 서로 감사함을 또 전하고 또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함께 뭐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이날은 함께 기념하는 거죠.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떤 날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유교 문화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 문화에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를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돌본다. 이게 각자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나라가 힘들고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거죠.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함께야. 가족은 지켜야 해. 이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보다는 가족, 그리고 우리 팀, 우리 마을, 이런 게 함께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에서는 강한 가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의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엄마, 내 엄마인데 우리 엄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우리 중심 문화가 언어에 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라는 집단이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은 내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경우도 나 내 집 가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고 학교도 우리 학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표현할 때도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이 단어의 존댓말, 높임말은 저희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는 표현하지만 저희 나라라고는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말할 때 제 이름은 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면은 저는 이라고 하면서 저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라고 하면 나라를 낮추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 자신은 낮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라는 절대 낮춰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라는 자랑스럽고 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의 차이가 더 잘 보이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나의 엄마, 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한국이라는 또 언어의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사실 문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또 많이 놀라는 부분도 이 우리 문화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 뭐,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사장님이 손님에게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기도 하고요. 이게 다 우리 문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다 친한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네 사람들과도 마치 가족처럼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날이 있으면 함께 챙기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5월이 왜 가정의 달인지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했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날짜도 다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는 건데요. 사실 한국 사람 중에는 감사합니다라거나 뭐 사랑해요 라는 말을 어색해서 또는 조금 쑥스러워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 같은 달이 더 소중한 거죠. 또 이런 날을 핑계로 부모님께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편지나 또 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5월에는 소중한 사람들, 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평소에 고맙다는 말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요? 연락해서 내가 이래서 너한테 너무 고마워. 이래서 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전하며 조금 더 따뜻한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